안녕하세요. 경제학자의 문화살롱의 최병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그림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그림인데 마티스의 환전상과 아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함께 우리가 정말 요새 문제가 되는 이자율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틴 마티스라고 하는 화가는 15세기, 16세기에 살았던 프랑드르 화파를 창시한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환전상과 아내라고 하는 그림은 아주 독특한 그림인데요. 마티스는 이 그림에다가 여러 가지 알레고리, 다시 말해서 어떤 도덕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는 물건들을 신중하게 배치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성모 마리아가 그려진 기도서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면 볼록 거울이 보이는데 거기 창틀이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선반위를 잘 보면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담과 이브의 사과죠.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러한 상징물, 알레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볼록 거울 안을 또 자세히 보면 한 인물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얼굴은 아마 마티스가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그 수법은 그 이전에도 프랑드르 화파 중에 얀 에이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아르놀 피니의 결혼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도 그 뒤에 거울을 놓고 자신의 얼굴을 에이크가 그려 넣었는데 아마 그 수법을 따라서 마티스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의 두 주인공 남편과 아내를 한번 보죠. 그림의 왼편에 있는 남편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금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동전들의 무게를 신중하게 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마티스가 살았던 안트베르펜은 프랑드르 지방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스페인의 무역상이나 이탈리아에서 온 자본가들이 무역업에 종사했고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 제조된 주화들이 통용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환전이나 대부업이 성황을 이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환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업이 뭐냐? 각종 주화들을 저울로 재고 비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 동전들 간의 교환 비율을 정하고 또 특히 금이나 은이나 이러한 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또 무게를 속이지 않는 정직성이 생명인 그러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심판의 날에 영혼의 무게를 재는 도구라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실적인 거래의 어떤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울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환전상 자신의 양심과 영혼을 재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 마티스는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과 부인의 일상생활의 모습은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러한 풍속화였습니다. 이런 풍속화 같은 장르화나 초상화들은 그 당시에 상업이나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신흥 상인 계층한테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도 그리고 또 자신의 모습을 담는 이런 풍속화를 수요하는 그림 수요자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모습을 또 한번 보시면요. 아내는 지금 성모 마리아가 그려진 기도서를 보고 있죠. 근데 기도서를 보는데 사실은 건성으로 보고 있으면서 남편이 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서를 읽기보다는 어떤 세속적 욕망을 채워주는 금이나 돈에 더 눈길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도덕적인 삶의 중요성을 은연중에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일과 또 성스러운 어떤 그런 일이 서로 대비되고 병치되는 이러한 상황을 마티스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속에도 흔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거가 The Merchant of Venice, 베니스의 상인이겠죠. 여기에는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이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악명을 떨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유태인의 고리대금업은 영국이나 이태리, 스페인 이런 데서 대부업으로 널리 유태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대금을 받는 것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리로 볼 때는 이자를 받는 것 자체가 evil, 악덕이라고 생각해 왔던 그러한
도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냐. 그것도 고리대공업은 아주 폭리를 취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 사악한 것으로 치부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나쁜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조삼모사라고 하는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중국의 송나라의 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숭이를 사육을 했는데요. 원숭이 개체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 먹이가 너무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한테 먹이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씩 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불평불만을 토로하니까 이 저공이 말을 바꿔서 그럼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면 괜찮겠냐 라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만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화는 이 어리석은 원숭이들을 빗대서 우둔한 사람들을 풍자하는 그러한 우화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인 관점은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와 아침에 4개와 저녁에 3개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입되는 것이 이자입니다.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매개 변수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래 가치를 현재화 시켜주는 시간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ime Discount Rate죠. 이게 이자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화의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왜냐?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경제학적으로 2가지 함의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내일의 재화는 오늘의 소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일의 재화는 오늘 소비를 억제하고 금욕을 해야 내일 소비가 가능한 겁니다. 2번째는 오늘의 재화는 가령 바나나가 하나 있다면 오늘 확실히 먹을 수가 있죠. 근데 내일의 바나나는 오늘에 먹을 수 없습니다. 내일의 바나나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내가 갑자기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내일 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내일 갑자기 무슨 천재지변이 나서 내가 있는 재화가 갑자기 떠내려갈 수도 있고요. 내일의 바나나는 소비가 불확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자율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자라고 하는 것은 금욕에 대한 대가를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불확실에 대한 프리미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과 어떤 소비의 어떤 절제와 억제, 이러한 측면이 이자율이 0보다 커야 되는 그러한 경제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회가 현재 소비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라고 하면 그런 사회에서는 이자율은 어떨까요? 이자율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의 사람들은 현재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과 같은 사회에서는 미래를 중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자율이 낮아도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할인율이 낮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자율이 거의 0%가 되더라도 저축을 합니다. 소비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미래의 소비를 중시하는 사회는 이자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설 아이바노 같은 데 보면 유태인의 고리대금업자가 나옵니다. 아이작인데요. 이 사람은 대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쓰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리차드 왕을 돕고 흑기사의 갑옷을 만드는데 뒷돈을 댑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잘 쓰기는 더욱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집착하기보다는 정당하게 벌고 또 가치 있게 쓰는 이러한 균형 잡힌 경제관념을 갖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유태인 고리 대금업자인 샤일록과 아이작을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시스의 환전상 그림을 보면요, 결국은 이 환전상 부부의 세속적인 것과 또 성스러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마시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닐까, 어떤 속세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의
균형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마시스의 이 환전상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경제적인 추구 또 거기에 중요한 어떤 매개 변수인 이자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자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